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조합장이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대구 MBC가 공개한 경상가명 목판을 두고 전문가들은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대구FC가 해외 전지훈련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의 전망 알아봅니다. 중고 공구 상사를 개업하기 위해 건설공구 2천여 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는데 훔친 공구가 3.5톤이나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도록 치러지면서 상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현직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 조합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가 조합장 개인의 선거 비용처럼 쓰일 소지가 커 감시와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모 농협조합장 정모 씨는 조합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교육 지원 사업비를 노렸습니다. 광고 선전비 예산을 마음대로 늘려서 1,000만 원어치의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고 예산 항목에도 없는 여성 조직 관리비로 435만 원을 썼습니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부녀 회원들에게 1,360만 원어치의 기념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현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쓴 돈이 3천만 원이 넘는데 선관위는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진직 견학 갔는데 온천역은 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신고 또는 항의 그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사업 계획하고 소지 예산상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야 착수하게 된 겁니다. 교육 지원 사업비 또는 환원 사업비로 불리는 예산이 현직 조합장의 개인 선거비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한 해 교육 지원 사업비가 20억 원이나 되는 대구의 한 농협은 지난해 10월 체육대회를 하면서 조합원 1,440여 명에게 8만 5천 원 하는 점퍼를 지급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건데 역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죠. 환원 사업 같은 것도 평상시에 좀 작게 하던 부분을 이제 예산을 딴데 좀 줄이고 선심성으로도 많이 이제 편성도 그런 하는 쪽이 많습니다. 점퍼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예산 사용 실체를 밝혀달라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합 내부 사정이라며 수수방관했던 교육 지원 사업비가 선거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져 각종 비리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대구 경북 선거인 수가 대구는 42,452명, 경북은 36만 8,646명 등 모두 41만 1,09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한 곳씩 설치되고 동지역은 일부만 설치되는데 장소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이달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마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주말 시범 경기를 앞두고 내일 귀국합니다. 괌에서 시작해 오키나와로 이어진 스프링 캠프에서 5년 연속 우승을 향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하는데 석원 기자가 캠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합 4연패의 기쁨도 잠시. 삼성 라이온즈 캠프에는 또 한 번의 우승 도전을 위한 진지함과 열기가 가득합니다. 4연패를 했는 팀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라도 뭐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선수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훈련량도 뭐 작년보다 좀 많아졌어요. 우리 올해 컨셉이 10% 더. 네. 오키나와에서의 연습 경기에서도 5승 1무 3패로 어느 해보다 좋은 출발을 한 삼성. 팀 전반에 넘치는 자신감은 다른 팀에서 보기 힘든 또 다른 저력입니다. 4년 연속 우승팀의 여유가 느껴지는 오키나와 캠프에는 젊은 선수들에 의한 무한 경쟁에 긴장감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평가받는
구자욱의 발견이 대표적입니다.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선배님 뒤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자리가 나면 그때 기회를 한 번에 잡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삼성의 2015 스프링 캠프는 또 다른 전설인 5년 연속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삼성 라이온즈는 내일 귀국합니다만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대구FC는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지난주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삼성과 대구FC의 스프링 캠프를 모두 취재하고 돌아온 석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석 기자, 네. 프로야구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이 삼성은 4년 연속 우승팀이어서 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스프링 캠프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캠프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삼성의 스프링 캠프는 오히려 우승팀이라는 여유 속에 선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는 활발한 분위기가 좀 보여졌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캠프에 건전한 경쟁 구도가 함께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앞서 보신 구자욱 선수를 포함해 박찬도, 문선엽 선수 같은 젊은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훈련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네, 전지훈련을 하면서 연습 경기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전지훈련에서 펼쳐지는 연습 경기는 승패보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장인데요. 그래도 승리를 거둔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네. 삼성은 이번 오키나와에서 9번의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전체 성적표는 5승 1무 3패입니다. 네. 요미우리전 패배를 제외하면 일본 팀과의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우위를 보이며 기분 좋게 오키나와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삼성 선수단은 오는 토요일 포항에서 시범 경기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올해 정규 시즌은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대구구장에서 개막돼 올해 가을까지 14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FC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지가 팬들에게는 좀 낯선 곳이었는데 섬나라였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FC의 이번 시즌 전지훈련지는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기후나 환경면에서 분명 다른 전지훈련지보다 훨씬 좋았고요. 또 체력적으로나 속도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들과의 연습 경기도 치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네. 대구FC는 이번 전지훈련에서 유럽 클럽들을 상대로 11번의 연습 경기를 치렀고요. 6승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승패보다도요, 팀의 조직력과 안정적 경기 운영이 갈수록 더해졌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입니다. 네, 대구FC의 가장 큰 숙제는 뭐니 해도 1부 리그 승격일 텐데요. 그렇죠. 네,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올 시즌 만만치 않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17년 만에 K리그에 등장한 기업구단, 서울연구의 이랜드가 있고요. 또 군팀 안산과 상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영진 감독이 보여준 빠른 축구의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캠프 막판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승격을 넘어 비록 2부 리그지만 창단 이후 첫 우승까지도 기대를 모으는데요. 네. K리그 챌린지 대구FC의 개막 경기는 오는 21일 부천 원정, 그리고 홈 개막전은 이달 마지막 일요일인 29일 오후 2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연고의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FC의 전지훈련 소식과 올 시즌 전망 알아봤습니다. 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대구 MBC가 경상감영 목판을 발견해 최초로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발달 과정과 또 지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영 목판의 의미와 가치를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과 학문 발전을 위해서 도서 보급이 절실했던 조선시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인쇄 기술이 없다 보니 목판 판각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집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남에서 집필됐고 영남 지역 문집 가운데 3분의 2가 대구 경북 것일 만큼 지역 인쇄 문화는 목판과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기법으로 인쇄를 할 경우에는 경비도 저렴하고 제작도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새겨서 계승하려는 독특한 영남 문화의 정수가 목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선 전라 가명의 완판본, 경상 가명의 달성 판본이 쌍벽을 이루며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인쇄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종이 넘는 가장 많은 목판을 찍어낸 경상가명은 사서삼경, 시경언해, 대학언해 같은 유교 경전을 목판으로 찍어내 대구 경북이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런 자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19세기 영남 지역에서 만든 목판이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조선의 학문 부흥과 인쇄문화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경상가명 목판은 대구 경북의 사상적 뿌리를 찾고 문화적 자부심을 키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명의 엄청난 몇천 개의 책판이 위용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 문집 위주의 목판과는 달리 경상가명 목판은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만큼 지역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경상가명 연구와 복원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년을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관광 분야에서의 상생 협력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우커, 즉 중화권 관광객들이 국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을 찾은 중화권 관광객은 107만 명, 지난해는 640만 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720만 명, 2020년에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시도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16 대구 경북 방문의 해 사업을 공동 홍보하고 마케팅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시설의 확충, 그리고 대구 경북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광 가이드의 공동 육성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 대구와 경북이 각자의 관광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에 대한 관광 유치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그 계획을 만들어서 또 한번 전부 진단을 하고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상승 효과가 더욱 커지도록 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발족하며 그 어느 해보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관광 분야에서도 상생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난해 정치 후원금을 많이 모금한 국회의원 상위 20명 안에 대구 경북중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의 김재원 의원이 3억 1,660만 원으로 전국 1위였고 포항 남구 울릉의 박명재 의원은 3억 800여만 원으로 2위였습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대구 북구갑 권은희, 대구 북구을의 서상교 의원과 김천의 이철우, 안동 김광림 의원도 각각 3억 원 안팎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시가로 3억 원이 훌쩍 넘는 건설 공구 2천여 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훔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중고 가게를 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40대 남자가 뒷문이 열려있는 승합차 옆에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10초 만에 충전 드릴 공구 박스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 남성이 빌린 월세방에는 방마다 비싸게는 300만 원짜리 훔친 건설 공구로 가득합니다. 경찰에 구속된 45살 이모 씨는 중고 공구 상사를 열기 위해 2년 넘게 건설 공구를 훔쳐왔고 일부는 이미 인터넷으로 판매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나 팔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낮았어요. 계속 모으게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건설공사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한 2,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진짜 뭐 한 100만 원 이상 상당되는데 구입 안 하고 일 마무리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씨가 훔친 건설 공구는 2천여 점, 시가로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은 50여 건, 피해자가 더 확인되면 범행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에다가 건설 공구를 그냥 실어놓고 잘 관리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가고 또 일하다가 뭐 오면 없어지고 이러니까 또 피해를 입어도 잘 신고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인 것을 착안해서 경찰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건설 공구 1,80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며 국고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와서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단돈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택시가 농촌 오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업계와 지자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가구가 모여 사는 청송 시립골. 오전부터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읍내 방문차 1,000원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1,000원 택시죠. 요 할머니들 병원에 좀 가시려고 하는데 시립골 좀 들어오실라니까. 5분도 안 돼 택시가 마을로 들어섭니다. 1,000원 택시가 시범 운행됐던 이 마을을 포함해 청송 오지마을 80곳에 다음 주부터 1,000원 택시가 운행됩니다. 주민 2명 이상, 한 달 최대 50회까지 1,0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마을에서 1km나 떨어진 이곳 버스 승강장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올라고 이어서 걸어 나가고 또 차 뒤아프면은 30분, 40분 기다려가 그걸 타고 또 내려가지고 또 걸어 들어오고 저런 택시가 들어있긴 해. 어른분들이 너무 좋다고. 발품을 던 주민들도 좋지만 지자체도 1,000원 택시가 반갑습니다. 1,000원 택시 예산은 택시비 차액을 포함해 연간 2억 5천만 원, 버스 운행 시 필수적인 도로 수리비에 0.1%도 안 됩니다. 3,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습니다. 확정되거나 성장 개량하는데 추정 사업비가 3,6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우선 전용 택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정 손님이 확보된 지역 택시업계도 불보듯 뻔한 적자 노선을 신설하지 않게 된 버스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 오지마을을 달리는 1,000원 택시에 주민은 물론 청송군과 업계가 함께 웃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새마을 리더 해외 봉사단을 모집한 결과 9개 나라의 100명을 모집하는데 372명이 신청해 3.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많았고 20대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도 114명이 지원했습니다. 경기도가 71명, 경북 65명, 대구 61명, 서울 38명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오늘 대구지방 합동청사에서 열려 청운테크 백운학 대표와 오희종 신경외과 원장 등 91명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또 건전한 납세문화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1명과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납세자 3명도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와 납기 연장 시 납세 담보 면제,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 지역 수출은 6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수출이 9.2% 늘어 수출 성장을 견인했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남미, 베트남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북의 수출액은 4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6%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포스코와 DGB 금융지주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상장법인의 주가 상승으로 43조 8,35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9%, 금액으로는 2조 5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약 5억 7천 주로 한 달 전보다 13.9% 줄었고 거래 대금도 3조 6,444억 원으로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민배우 안성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ROTC 장교 출신인 안성기 씨는 앞으로 홍보 영상 촬영과 행사 참석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위촉식은 모레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구미시 옥계동 양포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불이 나 전기 공급이 차단돼 수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 때문에 한전의 발전 차량을 빌려 급식소에만 전기를 공급했는데 배전반 수리에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신축 원룸 공사장 1층에서 불이 나 2층에서 작업 중이던 50살 김모 씨가 뛰어내리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3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